반갑습니다. 로마스 X입니다. 오늘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 노소영 씨가 자신의 배우자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현재 동거녀로 알려진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 따른 책임을 물어 김희영 이사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직후 김희영 이사장은 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노소영 관장과 그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항소 의사는 없다는 성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노소영 관장의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노소영 관장이 항소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건이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마무리될 것이냐의 문제만 남은 상황인데 여러분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시사 묘수입니다. 김희영, 영어 이름은 클로이 희영 킴. 최태원 회장의 이름 알파벳 T와 자신의 영문 이름 클로이의 알파벳 C로 구성된 TNC 재단의 이사장 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2001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해 2002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하였고 이후 2006년 전 남편과 별거를 시작 2008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2010년 최태원 회장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였고 최태원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이 만남을 가질 당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최태원 회장이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그해 12월 최태원 회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본래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계획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노소영 관장은 단칼에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017년 최태원 회장이 결국 그의 배우자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2018년 이혼 조정 절차가 최종 결렬되자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돌입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소셜밸류 커넥트 2019라는 행사장에 최태원 회장의 팔짱을 낀 김희영 이사장이 등장하여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김희영이라는 여성이 존재함이 언론 등을 통해 공식 확인됨으로써 김희영 이사장은 세간의 집중 주목을 받게 됩니다.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이 자신의 남편인 최태원 회장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김희영 이사장으로 인해 최태원 회장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 최태원 회장과 자신의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최태원 회장이 자신과의 이혼을 결심함으로써 자신과 최태원 회장 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김희영 이사장의 잘못이 크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물어 2023년 3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이 개시되고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혼인 관계는 최태원 회장이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파탄된 상태였고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한 만큼 자신과 최태원 회장 사이를 부정한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사부의 이광우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2일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 간의 부정한 관계가 인정되고 김희영 이사장이 혼외자를 출산하고 최태원 회장과 팔짱을 끼며 공개활동을 해나감으로써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사이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과의 혼인관계가 결국 파탄에 이르러 노소영 관장이 그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우리의 일반적 경험 법칙상 당연하고도 명백히 인정되므로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과 함께 노소영 관장이 청구한 30억 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20억 원과 그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 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직후 김희영 이사장은 매우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노소영 관장과 그 자녀들에게 사죄한다며 판결 수용 의사를 내비칩니다.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은 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내 인생에 이혼이라는 낙인이 찍히도록 파국에 이르게 한 이 여자에게 그래도 30억 원 정도는 위자료로 받아야 직성이 풀리겠다. 는 감정으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노소영 관장이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면 재판은 여기서 확정됩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게 된다면 재판은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됩니다. 20억 원. 서울 강남의 소형 아파트나 수도권 내 소형 건물 한 채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평생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 하는 큰 금액이지만
과연 국내 재계 서열 2위를 다투고 시가총액 12조 원에 이르는 SK그룹의 안방마님을 지내온 노소영 관장에게 과연 만족할 만한 금액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최태원 회장과 함께 취급하라는 단서를 달아줌으로써 최태원 회장이 대신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자신의 분노와 화, 모멸감 등을 모두 삭힐 만한 금액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역시나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국내 1위를 다투는 휴대폰 통신업체 SK텔레콤, 삼성과 경쟁 중인 초연료 반도체 회사 SK하이닉스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인 SK그룹의 안방마님, 달리 말하면 SK그룹이라는 국가의 영부인 퍼스트레이디 왕비 자리를 내주어야 할 판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의 수준이나 정도가 달라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는 보통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된 만큼 노소영 관장도 그만 물러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는 기껏 해봐야 청구 금액의 30%밖에 인정되지 않는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 금액 30억 원 중 약 70%에 상당하는 20억 원을 인정받은 것은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충분히 보상을 받는 금액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희영 이사장이 사과를 하였고 판결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그만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대기업 그룹사의 안방마님이라는 지위와 신분, 명예, 그리고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SK그룹은 물론이고 자신의 배우자와 가정에 들인 공들을 생각한다면 20억 원이라는 금액은 매우 부족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김희영 이사장은 그 나이와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태원 회장에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이 아내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인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최태원 회장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최태원 회장과 팔짱을 끼고 언론 노출을 강행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20억 원으로 충분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내 재계서열 2위의 시가총액 12조 원에 달하는 SK그룹의 새로운 안방마님의 자리에까지 등극할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20억 원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김희영 이사장으로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언론이나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빨리 주고 치우는 것이 낫겠다 판단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히 사과하고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고 주는 것조차 최태원 회장이 대신 해줄 수 있다라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소나마 너무 세속적일 수도 있지만 36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해오면서 지금의 SK그룹이 있게 하였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공을 들여왔으며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껏 가꾸어온 SK그룹의 안방마님 자리까지 빼앗아간다는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그래도 최소한 청구 금액의 90%는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잘못된 행실을 대중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회자되게 함으로써 그 잘못과 책임을 보다 더 엄중하게 묻고 이제는 더 이상 이 한을 풀 수 있는 법적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항소라는 재판 절차를 통해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재판을 이어나가는 게 그나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고 유책 당사자들에게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2015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위자료 청구가 유일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중요성과 그것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항소의 의미와 가치는 충분합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언론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자 부부와 자녀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울타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울타리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고 무너지고 말았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충분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배상이 뒤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그 울타리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위치, 명예까지 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배상은
자신이 입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배상은 결코 다른 누군가가 먼저 와서 쥐어주거나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분연히 딛고 일어나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소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판단의 몫은 노소영 관장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